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1조 6천억 매도를 한 것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단기 매매를 위한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건요,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죠. 금일 27포인트 하락한 2326으로 마감이 됐어요. 장 초반 출발은 좋았지만은 외국인들 매도가 확대되면서 지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된 그런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매도를 보였고요. 그 물량 대부분을 개인들이 받아줬죠. 1조 5,600억 순매수, 기간만이 66억 매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도한 이유가 뭘까? 한번요. 나온 리포트 중에 한번 살펴보면요. 7월 국내 소비 판매가 전월 대비 6% 급감으로 향후 8월 실물 경기 지표 역시 더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의 경기 회복 기대감 위축 우려감이 있죠. 근데 저는 이거는 별로 크게 공감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두 번째 거,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으로 외국인 해지 수단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 전략이 6개월간 더 불가능해짐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외국인들이 매도했다. 자, 저는 이 이유도 조금 작다. 오히려 세 번째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는데요. 외국인들이 순 매도액 중 1조 4,500억 가량을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펀드 쪽에서 좀 나온 물량이 아닌가 해서 통해 나왔기 때문에 이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죠. 지수 리밸런싱 수급의 변화다란요. 근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오늘 지수 하락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가 그죠? 이 1,400원 2.5% 했는데 외국인들이 5,400억을 매도하고 개인이 5,500억 순매수했죠. 근데 시가총액,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시가총액 상위 20위까지 있는 종목인데요. 자, 다음에 시가총액 2등 종목이 하이닉스인데 이 종목도 1조 원대. 그러니까 시가총액 높은 종목 순으로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이버 1,400억죠. 그리고 LG화학도 1,000억대, 삼성바이오로직스 400억대, 셀트리온 800억대, 삼성전자 170억대, 현대차도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플러스권 유지했고, 카카오도 740억 정도 순 매도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매도가 갈수록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순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이 지수 펀드를 했어요. 이 안에 들어온 비중대로 매수를 해서 펀드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펀드가 아까 말한 대로 교체되거나 어떤 지수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순위대로, 시총 순위대로 비중이 큰 종목은 많이 매도를 한다 해서 그런 부분에 영향에 의해서 봤다면 오늘 하루로 어느 정도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닌가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보면요. 뒷부분 봐도 오늘 중국 증시도 하락 마감했죠. 여기 보면요. 중국 증시도 한 8포인트 0.23% 늘어난 3,395. 중국도 장중에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장 막판에 밀렸는데 여기 보면은 중국 증시는 홍콩과 상호 교차 거래를 이용하는 해외 투자가 80억 위안 순매도를 기록해서 이 상하이 종합지수가 하락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에서 때 중국도 마찬가지고 오늘 대만 증시도 많이 빠졌어요. 한 1%. 대만 증시는 제가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빠진 건지 그거 좀 자료를 못 찾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신흥 지수의 어떤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한 것이 아닌가. 특히 오늘이 이제 8월 말일이기 때문에 말일날 또 한 것에 대한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1조 6천억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으면 크게 급등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죠? 오늘 3.5원 오른 1187원 80전으로 마감이 되는 것을 봤을 때 조금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조금 오늘 외국인 매도는 연속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왼쪽에 있는 부분은 외국 선진국 지수하고 국내의 이 PER이라든지 PBR의 좀 비교인데 우리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다음은 이제 개별 관심 종목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은 한 7, 80%는 하고 한 2, 30%는 저는 뭐 단기 매매하는 것은 해도 괜찮다라는 쪽인데요. 너무 많은 비중, 그러니까 뭐 30% 이상을 단기 매매를 하게 되면요, 이 투기,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 투자가 아니라 좀 투기적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비중 한 20% 내외로 하는 것이 좋고, 또 단기 매매를 하실 때 꼭 지키는 부분은요, 이 단기 매매를 할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종목을 분명히 매수를 할 때는 내가 분명히 올라갈 걸로, 그러니까 수익을 날 걸로 매수를 하지만은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매수하는 종목보다 매번 수익을 저는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 드려요. 자, 그러면서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파레토 법칙을 명심을 해달라. 파레토 법칙이 이제 2대8 법칙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번 매매를 해서 50%의 수익을 얻었다면은 매매할 때 한 번에 5%씩 꾸준하게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10번 매매 중에 2번 매매가 있어요. 네, 총 50% 수익 중 40%의 수익을 얻는 데가 이 2번, 10번 중에 2번의 매매, 수익이 나는 매매에 집중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매매할 때마다 꼭 수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보면 또 손실을 적게 보려고 하다 보면은 물려서 상당히 오래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도 상당히 이 기회 비용도 놓치는 꼴이 되고 또 손실도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종목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일단은 시장에서 올라가는 이유, 그러니까 재료가 분명히 있어야 돼서 시장에서 이슈화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 뭐 실적이 호전이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큰 수주권이 나왔다든지, 최근에 2차 전지에서 보면 증설을 했다는 얘기 나와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죠. 뭐 이런 이유든지 아니면 테마가 크게 형성이 됐든지, 뭐 풍력주, 좀 어제 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 오늘도 많이들 움직였죠. 재택근무라든지 뭐 비대면 관련이라든지 이런 테마가 형성,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그죠? 우리가 선택을 해달라는데, 올라갈 때 눈에 분명히 보여요. 하지만 올라갈 때가 아니라 그 종목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주가 관리, 그죠? 흔적이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이 상대 강도가 상당히 높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안 빠지려고. 요번에도 지수가 한번 덜커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민은 누가 주가 관리하는 종목들은요, 이 빠지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시간이 지나면, 왜? 처음에는 지수 빠질 때 같이 크게 빠졌던 종목, 낙폭 과대주들이 지수가 올라도 먼저 올라가지만은 이것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주가 관리한 종목들이 치고 세게 나간다라고 해서 이 지수보다 또는 또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안 빠지려고 하는 모습.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전저점이라든지 정고점, 또 이런 것들이 다 뭉쳐 있으면 더 강력한 지지선으로 한다. 그래서 항상 이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우리가 알 수 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뜬 상태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조정을 받을 때 지금처럼 시장보다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지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을 받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조정의 끝마무리에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즉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거래가 실려서 올라가죠. 빠질 때도 거래가 며칠 실려서 빠지다가 어느 의미 있는 선에 내려오면 거래, 즉 매도세가 소멸된다. 그리고 하루 주가 변동성, 시가, 저가, 종가, 고가가 상당히 작게 움직이죠. 주가가 누가 관리해준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요, 외국인 개인,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셋이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 개별 종목들, 특히 코스닥 종목들은 개인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저는 기관이 매수해서 올라간 종목, 또 그들이 팔면 빠지는 종목으로
선호를 한다 해서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듯이 그렇죠?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개별 종목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단기 매매로 선택을 할 때 시장에서 이슈화된 종목을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올라갈 때가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지수보다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해 주려는 모습. 그러면서 거래량 감소하고 하루 변동성이 작고 또 저항대를 쉽게 돌파하는 모습. 자, 주가가요.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종목도 빠졌다가 지수가 반등 줄 때 생각보다 더 강한. 이번에 HFR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저항선, 상당히 강한 저항선을 돌파하고 쉬었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 친구들이 들어와서 띄운 거다라고 보시면 되면 이러한 종목들은 조정을 받더라도 깊게 받지 않는다. 충분히 관심 가져야겠죠. 이러한 종목군들로 철저하게 내가 매번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10번 중에 6번은 본전 내지 조금 수익 나고 2번은 좀 손실 본다 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수익을 크게 내면 돼서 철저하게 단기간정 그리고 내 전체 비중의 20% 이상 넘지 않는 선에서만 이 단기 매매 개별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요 아래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그러면 현 장세에 맞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개별 종목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외국 수급 중에서요. 개인이라든지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자라 했죠. 여기 사례 보면 RF텍이라든지 서진 시스템, 영원 무역, 넷마블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수급적인 움직임 어떻게 나왔는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영원 무역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 부분이 기관들이 그렇죠. 한눈에 봐도 기관들이 지난 8월 11일서부터 그렇죠? 꾸준하게 5만 주, 4만 주, 많게는 26만 주, 오늘도 17만 주, 그렇죠? 또 계속적인 주가 상승.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 중에서 비슷한 모양이다. 그리고 재료도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 기관들이 선호한 종목군으로 더 압축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5G 종목 중에서 지난번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계속적으로 기관들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RF텍도요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서진 시스템 우리가 상당히 오랜 동안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군인데요. 사상 최고가 보십시오. 지난 8월 5일서부터 그죠? 적게 보면 8월 4일서부터 꾸준하게 근데 지금 말씀드린 5G 통신 장비 RF텍이라든지 서진 시스템 빼고도 지금 다른 여타 종목군들도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종목군들이 5G 종목에 많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부품주에서도요. 이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철저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내가 끌고 갈 종목은 계속적으로 끌고 만약에 내가 서진 시스템을 25,000원대에 사서 끌고 가시는 분은 끌고 가는 물량은 계속 끌고 가고 그리고 내가 신규로 새롭게 좀 현금이 있는 부분 우리가 항상 현금은 20% 정도는 보유하자 해서 지금 장세요. 이것이 지난 조정을 가격 조정인지 기간 조정을 종합지수가 많이 받은 상태라면 100% 정도 매수를 해서 홀딩을 해도 되지만 지금은 한 5개월 넘게 6개월째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20%는 항상 저는 갖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려서 그러한 부분 중에 단기적인로 우리가 매매 개별 종목 하는 종목들은 이게 기관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군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이제 노바렉스도 그죠? 이 건기시계가 건강기능식품이죠. 국내 1위 업체의 노바렉스 그리고 테크윙, 그죠? 이거는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테크윙, 웹캐시, 이거는 이제 비대면 관련이죠. 태고사이언스, 코미코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지수가 한번 크게 덜커덩 할 때 얘는 미리 빠지고 빠진 이유도 먼저 빠진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그죠?
주식 전환으로 된 부분이죠. 전환사채라든지, 그죠? 그러한 신주 인수권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주식으로 전환돼서 한번 빠졌다가, 그리고 지수 빠질 때 미리 빠졌던 부분이 반영되면서, 그죠? 안 빠지고, 누가 주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원익 QNC 실적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뒷부분에서 한번 차트 보고, 그리고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자, 우리가 스마트폰 중에서도 TOF 해서, 이 관련 종목도 하이비전, 나무가, 그죠? 나무가 여기 있죠? 나무가라든지, 그러한 종목군들 움직임이 좋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슈피켄 코리아, 남들 빠질 때 안 빠졌다. 이것이 저나 아니면 이 방송을 듣는 일반 투자가 분들은 항상 100원 싸게 사고 싶고 100원 비싸게 팔고 싶어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시장이 크게 빠질 때 하락하지 않았다. 그죠? 누군가가 주가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 지금 때 타이밍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삼성 SD라든지 LG화학,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이러한 종목군들은 끌고 가는 종목군이고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타이밍을 놓고 좀 가격적인 리스크가 적은 것은 조금 일진 머트리얼즈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유니테스트도 그죠? 예, 반도체 쪽이고, 그리고 비대면주의 카페24 제가 지난주에 한 2번 이틀 연속 언급을 해드린 종목군들인데 비대면 관련주 상당히 힘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요 종목군들 한번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노바렉스, 그쵸? 자, 지금 고점, 이것도 아마 역사적 고점일 거예요. 노바렉스도, 그쵸? 역사적 고점. 지금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이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수급적으로 봐도, 그쵸?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돼지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그죠? 한번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근데 이제 제가 이 종목은 아마 제가 처음 언급해 드렸을 때가 아마 4월 달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 강한 상승보다는, 그죠? 조금, 움직임이, 탄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래서 철저히 한번 들어갔다가 수익이 나건, 아까 말한 대로 단기 매매는 내가 수익이 나건, 손해가 나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면 일단, 치고 나오는 전략, 그죠? 만약에 이 종목도 하면은 오늘 저점 41,800원, 그것이 깨지면 일단 한번 빠져나오는 전략. 그래서 나름대로 매수를 할 때 내가 올라갈 걸로 수익이 날 걸로 보고 매수를 하지만은 주가라는 것이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테크윙, 그쵸? 자, 테크윙도 최근에 주가는 상당히 힘이 없는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죠. 아직 지금 반도체 쪽에 매기가 쏠리는 그런 느낌은 없지만은 아마 지금 가격 조정 받고 좀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아마 좀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테크윈도 그죠? 이제 보십시오. 주가 크게 가격 조정 받고 최근 기간 조정 받는 동안에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이런 종목들 계속 갖고 코미코 그죠? 먼저 빠져고 그리고 시장 크게 하락할 때 안 빠졌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국면이 있죠.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는 추경매수 막 올라가는 종목보다 이런 종목군들이 2, 3일이라든지 빠져서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나오네. 그때서부터 우리가 분할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원익 QNC는요. 저는 이 종목 조금 더 하락해서 14,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래서 13,000원 되면 그냥 조금씩 사서 한번 모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런 종목은 좀 단기 매매 영역보다는요. 조금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평균 단가를 13,500원 내가 맞춰 놓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 전체 비중의 10% 넘지 않는 선에서 사놓고, 내가 들어가서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한 10이나 20%만 안정적으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원익 QNC 한번 조정받을 때 한 13,500원을 보시면서 평균가를 맞춰 놓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날 수 있나.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여기서 다시 급락해서 2,000포인트 크게 빠지면은 이 종목도 어쩔 수 없지만요. 지금 같은 장세 1,300에서 죄송합니다. 2,300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면요. 크게 부담은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슈피켄 코리아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 자, 전혀 지수가 크게 등락할 때 얘는 빠지지 않았다. 이날 치고 나가고 하루 쉬고
이틀 빠질 때도 이거는 크게 빠질 부분은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빠질 주식이면은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미리 빠지는 것이 맞고, 빠졌다가 지금 지수 올라올 때 올라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죠? 얘는 안 빠지고 또 지수 올라올 때 강한 상승의 흐름, 그죠? 7% 넘게 이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모습. 자,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많죠? 37만 주. 그죠? 평균의 2배 이상 나오는 거래량이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제 이런 종목은 이제는 이제 힘이 있음을 느끼죠. 근데 이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전체적인 몸통의 중간 가격대인 한 66,000, 한 500원 전후. 그죠? 뭐 그 정도 내외에 온다 그러면 그때 한 번씩 보면서 뭐 판단해서, 만약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올라올 때 힘있게 올라오느냐, 아니면은 좀 시장 따라서 시장이 세서 올라왔느냐, 이러한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이 세다 그러면요 아마 내일도 플러스 코인이 나오죠. 내일 마이너스 나오면은 이 종목도 조금 그렇게 센 종목은 아니다. 내일 플러스 나왔다가 그리고 조정을 받더라도 받아야 줘야지 이 종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러한 부분 내가 들어갈 때 항상 긍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봐달라는 말씀드려요. 자, 카페 24, 그렇죠? 우리가 아마 지지난주 수업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뭐 아까 말한 노바렉스, 테크인, 웹캐시, 태고사이언스, 코미코, 원유QNC, 하이비전 시스템, 수피켄, 나무가, 유니테스트, 일진 머티리얼, 카페 24 이런 종목들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5G 통신 장비, 그리고 스마트 부품주들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많죠. 이러한 종목군들, 특히 삼성전자 협력된 거. 여기 보면요, 제가 요 부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미국의 경우 연말 추가 주파수 경매와 10월 아이폰 5G 출시가 예정돼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 통신 3사의 5G 투자가 10월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는 9월 주파수 경매가 예상되며 빠르면 연말부터 5G 투자에 돌입할 거다. 인도가 지금 화웨이 거를 장비를 배제한다 그러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통신사 중에 한 80%를 차지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삼성전자 것을 해서 삼성전자 협력업체, 상당히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유입되고 있다. 이 삼성전자 협력업체 이렇게 관심 갖고, 그리고 별도로 HFR, 이노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음식료품인데 오늘 좀 재료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면서 가정 간편식 수요가 늘어날 거다 해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근데 이 종목들을 쳐봤을 때, 그렇죠? 너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은 없다. 만약에 이 중에서 고른다면 뭐 대상이나 CJ 재당인데 조금 타이밍적으로, 그렇죠? 좀 잡기가 쉽지 조금 이게 잡는 게 조금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풍력 관련주 어제도 말씀드렸죠. CS 윈드, 뭐 유니스, 스페코, 상강, L&D 상당히 강한 흐름이 있죠. 자, 이런 종목,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원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갈 때, 그렇죠? 그런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제가 시장에서 이슈화되거나 그런 종목군들은 소개를 계속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알소프트, 자, 재택근무인데 오늘 여기 있는 종목 소프트 캠프도 그렇고 닉네트도 그렇고 전반적인 약한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이 비대면 관련주도 카카오, NXM, 에코 마케팅, 웹캐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나와 비트컴퓨터, 카페 24.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종목군 자기 나름대로의 철저한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라 방법이라는 것이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가 없어요.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방법만 있다 해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선정해 놓고 타이밍만 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매매는 제가 앞부분에 설명한 그러한 부분대로 움직이면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단기 매매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이건 이제 현대투자의 문자 회원이죠.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이에요. 자, 뭐 2개월에 55만원이면 가격적인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저는 시장의 주도주를 눌림목, 그리고 한 7, 80% 정도
그죠? 지금 이제 20% 현금을 이제 뺀 나머지에서요, 7, 80%는 좀 중장기로 우리가 말하는 전략주, 그죠? 뭐 반도체라든지, 비대면이라든지,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걸 비중을 한 7, 80% 챙겨놓고 한 20% 정도 갖고만 조금 단기 관점,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만 하면은 우리가 시장보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익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한번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신다 하면은 요 아래 입구모 있죠?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